전 시간에는 여기 이제 사회 1 더하기 3하고 2 더하기 2하고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전 시간에는 이게 1 더하기 3에 해당하는 요 버키도의 사진내, 이제 요걸 말씀드렸어요. 여기 이번 시간에는 같은 사이지만 이제 문항도, 낙서에 나오는 문항도에 나오는 4. 그 4는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이게. 근데 버키도는 뭐냐면 그냥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숫자를, 하늘은 1, 2, 3, 4, 땅은 5, 6, 7, 8 이렇게 얘기하는데, 문항도는 뭐냐면은 일육수, 이렇게 하도에 나오는 거 일육수, 이칠화, 삼팔목, 사구금 이렇게 그 짝으로다가 배치를 했다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왜 이렇게 일육수 이칠화 이제 음양 오양으로 안 하고, 여기에서는 왜 그렇게 하고, 여기 용담도도 그래요. 이칠화, 사구금, 50토, 삼팔모, 일육수. 용담도나 문항도나 똑같이 그 음양 오양을 한짝으로 이렇게 배치한 건 맞는데, 이제 그 방위가 다르죠, 이제. 그리고 이제 개에 붙는 숫자가 다르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별도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그거는. 근데 이 3도를 보는 요령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버키도는 그냥 순서대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붙였다는 거. 그리고 버키도는 1에서 8까지 8개밖에 없고, 문항도는 1, 2, 3, 4, 5, 6, 7, 8, 9에서 9까지 갔다는 거. 이게 용담도는 1이 아니라 2로부터 시작하죠. 2로 시작해서 10으로 끝난다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문항도를 보면은 이게 동서남북 그러잖아요. 동서남북도 이게 정동방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정남북이 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정동서남북 요 방이 정동 정서, 정위를 보면은 그 정동방에는 숫자 3이 들어가요. 정서방을 보면 숫자 7이 들어가요. 정남방에는 숫자 9가 들어가고, 중앙에는 5가 들어가고, 정북방에는 1이 들어가요. 이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홀수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양이라는 거니까. 그 문항도는 뭐냐면은 음보다는 양을 위주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양이 움직이는 거, 양의 변화를 갖다가 중점으로 본 게 문항도예요. 이게 그 음은 전부 다 그 곁으로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자, 2를 보세요. 이게 모퉁이로 밀려났잖아, 지금. 2, 4, 6, 8 이렇게 짝수는 전부 다 문항도에서 모퉁이로 밀려났어요. 그 구석으로다가.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문항도는 양을 위주로 한다. 양을 위주로 한다는 얘기 뭐냐면은 한창 이 만물이 피어나는 걸 위주로 한다, 그 얘기예요. 그 햇볕이 많은 시간, 그 오전을 상징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열매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문항도는. 열매는 언제 맺히냐면은 가을이 돼야 돼요. 가을을 하루를 치면은 오후지. 오전은 봄하고 여름이 되는 거고, 오후는 가을하고 겨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항도는 오전을 위주로 해요. 즉 봄하고 여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매를 갖다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가 먼저 선천이라 그래요. 선천. 그때는 자라나는 걸 위주로 해요, 만물이. 자라나니까 해가 쨍쨍 내리쬐야지, 이제. 근데 이제 용담도 요건 뭐냐면 오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오후에 해당이 되니까 그때는 음을 위주로 해요. 그럼 동서남북 그 정위를 한번 보세요. 자, 동방 보니까 8이 들어갔네. 서방에는 4가 들어가고, 남방에는 2가 들어가고, 중앙에는 6이 들어가고, 북방에는 10이 들어가요. 전부 다 홀수가 아니라 짝수잖아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보는 눈이 떠져야 돼요, 이제. 그래서 용담도는 음을 위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용담도에 있는 이 8개 있잖아요. 요거는 누가 만든 거냐면은 누가 그린 거냐면 김일부 선생, 일부 선생이 그린 거예요, 이게. 일부 선생이 그려놓고 발을 청자, 정역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근데 저는 왜 그 정역을 갖다가 소개를 안 하느냐 하면은 8개를 그린 거는 맞는데 여기에다 붙인 숫자가 이치에 맞지를 않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정역도 치면 금방 나와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그랬냐면 지금 여기는 뭐냐면 맨 밑에 여기에 건천을 갖다가 10이라 그랬어요. 10.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 2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또 5라고 그랬어요. 합해서 50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이거 합해서. 아니 50토는 우리가 알기로는 중앙이잖아요. 근데 5하고 10을 어떻게 떼버리니까 이게 말 같은 얘기입니까? 그래? 남방하고 북방하고 갈라지잖아요. 또 여기를 갖다 1이라고 하고 여기 갖다 6이라 그래요. 이제 5하고 7이 있는 곳을 갖다가 1하고 6을 갖다 집어넣었어요. 정역을 보면은 16은 물이고 16은 북방이잖아요. 근데 물이 이렇게 되면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양면으로 또 흩어지는 거잖아요. 뭐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면 또 길어지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은 요 사자 있잖아요. 문항도의 사. 같은 사인데 왜 문항도에서는 여기 방위가 지금 동방하고 남방 사이니까 동남방이라 그래요. 동남방. 그리고 귀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손괴잖아요. 손괴. 그러니까 양이 2개가 있고 음이 하나 있으니까 여자지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음효가 하나 있으면 전부 다 그건 딸이야. 양효가 하나 있으면 전부 다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음효가 맨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딸이란 건 무슨 알 수가 있죠. 근데 딸도 3녀잖아요. 이제 맏딸, 가운데 딸, 그 다음에 막내딸. 그렇게 나누는데 요거는 손괴는 뭐냐면 맏딸이에요, 맏딸. 장녀. 근데 왜 그렇게 보느냐 그 얘기예요. 자, 이 음이 지금 요 위치를 보니까 맨 밑에 있잖아요. 맨 밑에 음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려오는 걸 위주로 한다 그랬잖아요. 양은 올라가는 걸 위주로 하고. 근데 이 음이 맨 밑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 어떻게 된 거죠? 끝에 이르렀다 그 얘기죠. 이제 끝에 내려올 때까지 다 내려왔다 그 얘기잖아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이제는. 그 얘기 뭐냐면은 음이 다 컸다고 얘기해요. 음이. 그래서 반대로 여기 아까 사진내는 똑같은 산데 복희도에서는 장남이 사고 문항도에서는 장녀가 사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장남하고 장녀가 사의 역할을 한다. 근데 장남은 뭐냐면 맨 밑에 양효가 있고, 음효는 맨 밑에 손괴는 장녀는 맨 밑에 음효가 있다 그 얘기예요. 똑같이 맨 밑에 있는 게 장남하고 장녀예요. 근데 양이 맨 밑에 있는 건 뭐냐면은 다 큰 걸 가리킨 게 아니고, 양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처음 올라가는 괴가 처음에 올라가잖아요. 양이 요게 사친내는 맨 밑에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첫째 태어났다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하는 거고, 음은 뭐냐면은 맨 처음에 태어났다 그 얘기 아니고, 요거는 음은 맨 밑에 음이 있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다 컸다고 얘기해요. 몸집이 다 컸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아들과 딸을 구분하는 요령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 복희도에 이게 이태택, 여기 태소녀라 했잖아요. 막내딸. 그런 음효가 이제 하나 있으니까 이제 딸은 딸인데, 이거는 뭐냐면 음효가 맨 밑이 아니라 맨 꼭대기에 있어요, 지금요. 맨 꼭대기에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다 컸다는 말인가요? 이제 태어났다는 얘기인가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막내딸이라고 하는 거라, 이게. 그러면은 만약에 양효가 맨 꼭대기에 있고 밑에 음효가 두 개가 있다. 그게 이제 복희도에서는 칠간사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양이 꼭대기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다 컸다는 얘기잖아요. 다 컸다는 얘기인데 양은 양은 큰 거, 크기를 갖다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순서를 기준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양이 있는 진장남은 뭐냐면 첫 번째 시작하는 양이다. 그러니까 장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칠간산 요거 양은 뭐냐면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끝에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맨 끝에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야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딸을 바라보는 기준하고 아들을 바라보는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 아들은 뭐냐면은 시간을 위주로 해요. 요 놈이 첫 번째 나왔느냐, 두 번째 나왔느냐, 그걸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딸은 뭐냐면은 요 놈이 다 컸냐, 덜 컸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왜냐면 음이라고 하는 거는 형상을 위주로 하는 거거든. 눈에 보이는 거. 양은 뭐냐면 무형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요령입니다. 요거 헷갈리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그게 그거 갖고 맨날 왔다리 그런다는 얘기가. 근데 사실은 원칙을 정해놓고 보면은 아주 재밌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산데 여기 문왕도에서는 손장녀가 사요. 그러면은 법기도에서는 사친장남, 장남이 사고 여기서는 장녀가 사고, 아니 왜 그럴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4라는 숫자에는 1 더하기 3하고 또 있잖아 2 더하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자, 1 더하기 3은 순수한 홀수, 양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뭐냐면은 위로 올라가는 거, 벌어지는 거, 힘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장남이다.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한창 이렇게 새벽에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그 태양을 상징하는 그 동북방에다가 이렇게 번개 진짜 진께다. 그렇게 명칭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게 1 더하기 3이라 했죠. 그런 요거 문왕도 요 사는 뭐냐면은 방위가 어디냐면 동남방이에요. 그리고 하루를 치면은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정오가 되기 직전이라 지금 9시하고 12시 그 사이를 말한 거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직 정오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새벽도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절정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절정으로 치닫는 거예요 지금요. 양이 그 뜨거운 거라 이게 지금. 태양이 자 여기 꼭대기로 올라오면 이게 정오 12시 정도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뭐냐면은 음으로 가는 거예요. 양이 극에 이르면은 끝에 이르면 그때부터 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오 하면은 양이 제일 강하지만 뭐냐면 음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근데 요 자리는 뭐냐면은 동남아 진사지간이잖아요. 그게 진사오미 이렇게 가거든요. 진사지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양이 제일 뜨거운 거는 여기지만은 꼭대기지만은 요 진사지간도 굉장히 이게 뜨거운 거예요. 그게 양이 강한 시간입니다.
자, 그걸 법기도에서 뭐라 하냐면은 음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태태, 태소녀가 있는 것이다. 음이 하강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꾸로 말하면 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음이 맨 처음에 시작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음이 꼭대기로 올라갔다 그 얘기잖아요. 음은 밑에 있어야 강한 건가요? 위에 있어야 강한 건가요? 당연히 밑에 있는 놈이 강한 거지. 밑에 있어야만이 다 큰 거, 몸뚱이가, 덩치가 다 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태택은 뭐냐면은, 법기도의 이태택은 제일 뜨거운 곳에 있는 음이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양한테 시달림을 받는 거라, 이제. 자, 뜨거운 중에 음이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세력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양의 등살에 못 이기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거지. 조용히 해요. 그러지. 태계는 그 태자가 뭐냐면 이 즐거울 태자예요. 기쁠 태자. 그 왜 기쁘다고 했느냐면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가만히 있어도 자꾸 밑에부터 양이 이렇게 치밀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자꾸 위로 올라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다 알아해 주는 거예요, 양이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뭐냐면 매우 소극적이라 그래요. 태소녀는 매우 소극적이고 키도 작고 그러면서 땅땅한 거죠. 이제 음이니까 이렇게 땅땅해요, 이제. 그러면서 이쁘고 이제 그 귀여움을 그 오빠들한테 양이 두 개나 있으니까 오빠들한테 귀여움을 받는 어린 소녀다. 이제 흔히 이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자리로 문학도에는 이제 반대로 장녀가 들어간 거라 이제 손장녀. 손장녀는 뭐냐면은 위에 음이 두 개나 있고 밑에 음이 위에 양이 두 개가 있는데 맨 밑으로 떨어진 음이잖아요. 요건 뭘 의미하느냐면은 위에 있는 양들을 갖다 뚫고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말을 안 들어요. 양의 말을 안 듣는 거라. 힘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은 위로 올라가고 음은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렇게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니까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라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손자가 원래 공손한 손자예요. 원래는 공손한 건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왜 공손하다고 했느냐 하면은 맨 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맨 밑에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웬만해서는 드러내질 않아요. 근데 이 태소녀는 뭐냐면은 힘은 없지만은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타내려고 그래요, 지금. 그것도 이제 다른 기상하고 이렇게 섞여서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한 건 8개밖에 없어요. 근데 8개 한 번씩 이렇게 서로 만나면 8, 8, 64. 64개의 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4개의 괴상을 갖다가 온전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괴상을 갖다가 제대로 알면은 그 날씨를 보아도 오늘 그 어떤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중요한 일이 있잖아요. 그럼 날씨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또 사람의 얼굴이나 또 사람의 음성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은 사람의 음성이라고 해도 이게 기쁠 때 음성이 다르고 슬플 때 음성이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8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물은 계속 변해요. 그 변화상을 제일 잘 드러낸 상징이 바로 괴기 때문에 그래요. 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지만은 숫자는 이제 형상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가리킨 건 아니고 형상을 가리킨 거는 이 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런 걸 괜히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아주 고단수의 공부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옛날에도 그래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주 그 알아주는 사람들이죠. 이제 대부분 일반 서민들은 이런 거 몰라요. 근데 여기다 이제 요 계산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붙이는 거라 이게 지금. 근데 숫자를 손께 문항도의 손께 사손풍 여기다가 사라는 숫자를 붙였는데 이거는 2 더하기 2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2 더하기 2라고 하는 거 뭐냐면은 제가 사과가름 비유를 하잖아요. 한 번 가르면 2조각이고 2번 가르면 4조각이잖아요. 그 4조각을 가리킨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걸 갖다가 위주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까 사진내는 오둠을 깨버리고 그 뭔가 이제 투쟁하는 거죠, 이게. 근데 요 사선풍은 뭐냐면은 그게 아니고 형상을 드러내는데 이제 그 중점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기 1, 2, 3 이제 문학도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9개까지 있잖아요. 그 1, 2, 3은 하늘이 변하는 거예요. 1, 2, 3은 하늘이 변하고 4, 5, 6은 땅이 변하고 7, 8, 9는 인간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를 갖다가 왜 장렬을 갖다가 앉혔느냐 하면은 땅의 변화는 의미하는 거예요. 중에서도 힘이 가장 센 맞다리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저 3은 문학도의 3은 뭐냐면 삼진내 복희도의 4진장남이 여기서는 삼진장남이 된 거예요 지금요. 하늘의 끝은 뭐냐면 장남이 맡은 거고 땅의 시작은 장녀가 맡은 거예요 지금. 문학도에서 보여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3, 4성함 말씀드렸잖아요. 하늘의 끝은 3, 땅의 끝은 4. 그걸 그대로 문학도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요걸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또 요걸 용납도 요걸 말씀드려야 되는데 상당히 좀 난해할 겁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어떤 가닥이 보여요. 이게. 아무튼 오늘은 이걸로 마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감사합니다.